안녕하세요. 당신의 멘토원입니다. 스포츠 지도사 초단기 합격을 위한 핵심 이론 정리 스포츠 윤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앞에서는 뭘 배웠었죠? 윤리 체계 세 가지, 그리고 도덕과 윤리의 구분, 동양 철학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거 지금 다 기억나셔야 되고요. 앞 단원과 지금 이 단원이 굉장히 중요한 단원입니다. 그래서 꼭 집중해서 강의 봐주시도록 하세요. 이번엔 서양 철학을 좀 중심적으로 볼 건데요. 이 철학이라는 게 이렇게 단순하게 끝낼 수가 없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스포츠 윤리는 체육 철학이라는 걸로 바라봐야 하는데, 철학 중에서 체육 철학이, 그러니까 스포츠 철학, 체육 철학 이런 게 그렇게 큰 포지션을 차지하진 않아요. 굳이 따지자면 이런 책이 있습니다. 스웨트라는 책인데, 이 책이 운동과 관련된 그런 고대에 왜 운동을 했고 어떤 점으로 운동을 했는지 그런 거를 좀 담고 있는 책이거든요. 이런 책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부분인데요, 우리는 지금 시험을 보려고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 그런 걸 집중해서 봐주셔야 합니다. 이 강에서는 철학과 연관된, 특히 서양 철학과 연관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아주 중요하지만 양도 많은데요, 우리는 압축적으로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작하기 전에 스포츠 지도사 2급 필기시험 공부법 꿀팁 영상은 아직 안 보신 분이라면 밑에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강의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두 번째 단원은 경쟁과 페어플레이라는 단원이에요. 이 단원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집중해서 잘 따라와 주시고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쟁과 페어플레이. 스포츠에서는 이 경쟁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경쟁이 매우 중요하죠. 이 경쟁이란 게 매우 중요하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페어플레이 정신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거와 관련된 단원이고, 일단 첫 번째로 스포츠 경기의 목적인데요, 이거는 아곤과 아레테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어요. 이것도 이제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나온 말인데요, 고대 그리스에서는 올림픽이라는 게 있었죠. 지금하고는 좀 다르지만 고대에도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뭔가 경쟁을 하고 뭔가 여기에 나가기 위해 노력을 하고 그런 게 있었을 거잖아요. 그런 곳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아고는 뭐냐면 경쟁이에요. 그리고 아레테는 이 탁월성이라고 한 단어로 압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아고는 경쟁인데, 경쟁에서 당연히 경쟁을 하는 것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승리가 중요하죠. 아고는 경쟁이자 승리예요. 그래서 승리지상주의 있잖아요. 뭘 해도 이기기만 하면 돼,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반면에 이제 아레테는 제가 탁월성이라고 한 단어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거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자질이에요. 그래서 요즘 말로 좀 얘기를 해보면 이 아레테라는 건 자아실현이에요. 내가 스포츠를 하는데 정말 멋있게 3점 슛을 쏘고 싶어요. 테니스를 치는데 정말 멋있게 나만의 기준으로 이 스윙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골프도 마찬가지죠. 나만의 기준으로 멋진 스윙을 만들고 싶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아레테라고 볼 수 있고, 이거를 약간 경쟁에서 비춰보면 경기에서는 졌지만 나의 퍼포먼스에 만족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열심히 노력했고 나의 퍼포먼스가 이전에 비해서 발전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만족하는 게 아레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기 만족 최선을 다함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아곤과 아레테를 구분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곤은 경쟁이고 승리를 추구하는 겁니다. 아레테는 탁월함이고 자기 만족이에요. 내가 잘하고 내가 전보다 성장했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삶에서는 아곤도 중요하겠지만 아레테 같은 태도를 취하는 게 좋겠죠. 왜냐면 우린 계속 발전해야 되니까요.
꼭 그런 태도를 가진 지도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이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라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가 없는 단어들입니다. 굉장히 뜻이 깊고 정말 철학적인 내용인데, 자, 시험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만 살펴볼게요. 일단 세 가지를 한 단어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로고스는 이성입니다. 그리고 파토스는 감성이고요. 에토스는 도덕이에요. 도덕성이에요. 자, 로고스라는 말은 뭐냐면 상대방을 이성적인 논리로 설득하려고 할 때, 그럴 때 쓰는 말이 로고스고요. 그리고 파토스는 감정적으로 설득을 할 때입니다.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이지만 감성적인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구매를 하고 할 때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감성에 이끌려서 구매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현대에서는 넛지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자, 뭐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아무튼 파토스는 감성이에요. 그리고 에토스는 이 도덕성이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원동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세 개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요 세 개는 꼭 이렇게 한 단어로 잘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책을 구매하셨잖아요. 안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책을 구매했으면 한번 책을 잘 살펴보시고, 조금 더 깊게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영상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엄청나게 잘 설명해 주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스포츠맨십과 페어플레이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맨십과 페어플레이, 이게 참 말이 거의 비슷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요거를 조금은 개념적으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 아주 간단하게 써놓긴 했고요. 그리고 요게 사실 전부예요. 스포츠맨십은, 그러니까 스포츠를 참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자세, 마음가짐, 이런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페어플레이는 그냥 규칙을 잘 지키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요거를 조금 더 학문적으로 이제 풀어내 보면, 스포츠맨십은 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포츠인이라면, 스포츠를 참여하고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하는 겁니다. 누구나 지켜야 하는 자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스포츠맨십은, 도덕적으로서 스포츠맨십은 스포츠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상대팀이 우리 팀보다 못하거나 너무 잘해도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해주는 겁니다. 스코어 차이가 엄청, 축구를 하는데 벌써 전반 20분이 지났는데 벌써 3대 0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포츠맨십을 발휘한다면 강팀은 골을 계속 넣어야 되는 거죠. 10대 0이 되더라도 계속 강하게 자기 실력을 뽐내줘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포츠맨십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거예요. 막 트래시 토킹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그런 플레이를 하는 거겠죠. 자, 요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 이 스포츠맨십과 페어플레이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게 맞아요.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 그게 맞는지, 그런 보기가 써 있는지 아닌지를 잘 읽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페어플레이는 스포츠맨십보다는 하위 개념이에요. 이건 제가 여기 정정당당한 행위라고 해놨는데, 이거는 규칙입니다. 규칙에 더해서 약간 스포츠를 하다 보면 거기서 지키는 예의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또 불문율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지키는 게 페어플레이예요. 그래서 뭐 규칙을 잘 지키고 하면은 페어플레이 상을 받잖아요. 그런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규칙이란 말이 나와서 규칙에 대해 조금 더 얘기를 해볼 건데요. 규칙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구성적, 규제적. 자, 구성적 규칙은 뭐냐면 이 스포츠를 하기 위한 규칙이에요. 이 구성적 규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경기를 시작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스포츠 경기를 진행하는 방법을 규정하는 규칙이고, 규제적 규칙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뭔가 파울 이런 겁니다. 너무 세게 상대방을 밀어버렸어. 그래서 넘어졌어요. 그러면 그게 파울이 불리죠. 그리고 또 바이올레이션이라고 뭐 터치아웃이 된다거나 공이 밖으로 나간다거나 하면은 이제 뭐 코너킥을 하고 스로인을 하고 아웃 오브 바운드를 하죠. 약간 그런 규칙을 얘기합니다. 이 규칙은 이렇게 두 개가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규칙을 바라보는 거에서 형식주의와 비형식주의가 있어요. 형식주의는 뭐냐면, 형식주의는 이 규칙을 지키면 나머지가 다 공정한 건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두 규칙을 지키면 공정한 스포츠 경기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이 비형식주의는 규칙에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불문율까지 지키는 거예요. 이거는 불문율은 뭐가 있냐면, 일단 축구를 예로 들어드리면, 축구에서 부상자가 생기면 이제 공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플레이를 시키지 않고 공을 밖으로 내보내죠. 그래서 그 부상자가 뭐 이렇게 나갈 수 있고 처치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좀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농구에서는 점수차가, 특히 NBA가 좀 그런데 점수차가 심하게 나면은, 점수차가 뭐 20점, 30점 이상 벌어졌는데 경기 종료가 뭐 30초 남았어요. 그러면 그때 이기고 있는 팀이 공격을 안 하게 됩니다.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이걸 안 지키면 굉장히 매너가 없다고 생각되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싸움도 나기도 하고 뭐 비난을 받기도 하는데, 그런 것까지 지켜야 된다는 게 비형식주의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스포츠맨십과 페어플레이를 이렇게 구분한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이 있는데, 이 가장 바깥에 있는 게 스포츠맨십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있는 게 페어플레이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이게 규칙 준수입니다. 이건 문제가 이렇게 나왔었기 때문에 이렇게 개념을 알아두시면 되고, 지금 저랑 하신 게 여기에 나와 있는 걸 다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여기에서 또 볼만한 건 의도적 반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어떤 의지를 가지고 행해지는 규칙 위반이에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로 이거 농구의 파울 작전, 그리고 축구도 굳이 얘기하자면 침대 축구. 침대 축구는 뭐 파울을 하는 건 아니지만 파울을 당하면 안 일어나죠. 그게 시간을 끌려는 어떤 의도가 있어요. 의도. 이게 의지가 있는 계획이에요. 그래서 의지적 계획, 의도가 있어야 되고 의지적 계획이 있고, 규칙 안에서 허용되지 않는 것, 그러니까 파울을 하는 거죠. 이 농구 파울 작전은 뭐냐면, 농구에서 뭐 4쿼터 2분이 남았는데 이제 뭐 한 4점 차, 뭐 3점에서 5점 차로 지고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공격할 때 공격을 빨리 잘라버려요. 그래서 자유투를 일부러 쏘게 해줍니다. 이제 자유투를 쏘면은 2점이잖아요. 근데 우리 팀에 3점 슛을 엄청 잘 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팀은 3점을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3점 차이라면 요거를 파울 작전을 3번 하면 동점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3번 하면, 왜냐면 자유투 2점, 2점, 2점 다 넣으면 6점이잖아요. 자유투. 혹시 농구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말씀드리는 건데, 농구는 팀 파울이라는 게 있고, 팀 파울이 걸리면 파울을 하는 순간 자유투 2개를 쏴요. 그럴 때 이렇게 자유투를 3번에서, 그러니까 3번의 자유투 기회를 얻으면 총 6번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유투는 1점씩이에요. 그래서 이때 기대할 수 있는 득점은, 최대 득점은 6점이고, 우리 팀이 3점 슛을 3번 넣으면, 그러니까 3번 넣으면 9점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3점 차라고 제가 예를 들었는데, 그러면 동점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작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구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고, 근데 이게 의도된 반칙이에요. 의도적 반칙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약간 윤리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하나의 작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있겠죠. 저거는 정정당당하지 못한 작전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거는 어떤 판단이죠? 앞에서 했었는데 가치 판단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요즘에 굉장히 핫했던 승부 조작입니다. 이 승부 조작은 뭐 정말 많은 스포츠에서 일어났었죠. 뭐 e스포츠도 있을 거고, 그리고 농구, 축구, 야구, 농구, 뭐 웬만한 프로 스포츠에서는 다 일어났어요. 배구도 있었죠. 이 승부 조작이 굉장히 스포츠의 정신을 해치는 거기 때문에 이 스포츠 윤리에서 충분히 다룰만 합니다. 이 승부 조작은 의도적 결과를 미리 정하고 그에 맞추어 왜곡시키는 행위라고 해요. 보통은 이런 프로 스포츠에서 승부 조작이 일어나는 건 어떤 브로커들이 있고 이 브로커들이 선수를 포섭합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경기를 잘 못해요. 못해서 집니다. 그래서 이 브로커들은 이 지는 거에 베팅을 해가지고 돈을 벌죠. 그러면서 선수한테도 막 협박도 하고 뭐 돈도 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승부 조작의 문제가 이렇게 딱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포츠의 본질을 훼손하게 됩니다. 이 공정성과 경쟁 이런 것들을 훼손하게 되고 그리고 스포츠의 이것도 계속 같은 말인데 공정성의 원칙과 신의의 원칙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요즘에 교육을 엄청 많이 해요. 대학 선수들한테 스포츠 토토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도 교육도 많이 하고 그런 교육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교육하는 곳이 교육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일반 청소년들 대상으로도 하고 그리고 선수들한테는 어디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선수들도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합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로 뭐 나올 수도 있겠죠. 왜냐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하는 거니까. 진흥공단. 또 이 승부 조작은 좀 잘 보셔야 되고.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경쟁과 페어플레이가 끝납니다. 경쟁과 페어플레이 굉장히 내용이 짧은데 이 문제는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 좀 옳은 것들로 푸시면 돼요. 왜냐면 스포츠맨십, 뭐 페어플레이 이런 거 나왔고 그리고 이 승부 조작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게 맞습니다. 이제 올바른 행위를 그런 쪽으로 답을 골라주시면 되고 그 앞에 나왔던 아곤과 아레테 그리고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이거는 개념적으로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단원 경쟁과 페어플레이까지 끝났고요. 제가 앞에서 한번 정리를 해드렸잖아요. 그거 잘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차별과 도핑에 대한 내용으로 강의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저는 다음 강의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합격하는 공부합시다.